사람은 가까울수록 잘 안 보일 때가 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내 가장 친한 친구, 선영, 그리고 내 남편, 그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나는 한참 뒤에서야 알아차렸다. 그날로 돌아가면 분명 이상한 느낌은 있었는데 나는 그 기분을 그저 피곤함 정도로 넘겨버렸다. 그게 모든 실수의 시작이었다. 선영은 오래전부터 내게 소중한 사람이다. 함께 웃고 울고 고민을 나누던 사이. 결혼하고도 가장 먼저 집에 놀러 오는 사람은 늘 선영이었다. 남편과 선영도 서로 편하게 지낼 만큼 자연스러웠다. 나는 그 관계를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움 속에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게 미세한 결이 생기고 있었다. 나는 그 결을 처음엔 잘 보지 못했다. 어느 날 선영이 갑자기 연락해왔다. 너 오늘 시간 돼? 너네 집 좀 들러도 돼? 평소처럼 밝은 톤이었다. 나는 흔쾌히 허락했다.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있었다. 거실에서 남편과 선영이 마주 앉아 있었다. 둘 다 놀란 표정이었다. 마치 내가 너무 일찍 들어온 사람처럼. 나는 순간적으로 기류가 어색하다는 걸 느꼈다. 설명하기 어려운 공기,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리감.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선영이 잠깐 얘기 좀 할 게 있다고 해서. 내가 가석한 미소로 앉자. 선영이 내게 음료를 건네며 말했다.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괜찮아. 내게는 다정함이 아니라 이상하게 상황 파악처럼 들렸다. 내 상태를 묻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점검하는 느낌. 그게 묘하게 불편했다. 그날 이후 선영은 종종 우리 집에 들렸다. 예고 없이 찾아올 때도 있었고 집안일을 도와주겠다며 부드럽게 끼어드는 날도 있었다. 처음에는 오랜 친구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는 내가 귀가했을 때 또 둘이 함께 있었다. 이번엔 문을 열자마자 선영이 급하게 가방을 들었다. 아, 나 먼저 갈게. 둘이 뭐 얘기할 시간 방해한 것 같네. 그 말투는 어딘가 이상했다. 마치 내가 방해자라도 되는 것처럼. 남편은 괜히 기침을 하고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작은 균열 하나가 내 마음에 또렷하게 생겼다. 그 전에 느낀 미세한 감각들이 조금 더 명확한 형태로 다가왔다. 며칠 뒤 선영과 셋이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카페에서 결혼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영이 갑자기 내 남편을 향해 말했다. 너 요즘 많이 말랐네. 밤에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숨이 멎었다. 남편의 밤 상태를 내가 모를 리 없는데 선영이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남편은 표정이 굳은 채 아무 말 없이 커피만 마셨다. 그 침묵이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선영이 왜 그런 얘기를 알고 있어? 남편은 잠시 멈칫했고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 한순간의 멈춤이 작은 의심을 서서히 벌어진 틈으로 바꿔놓았다. 그리고 그 틈은 생각보다 빠르게 커지기 시작했다. 이때까지도 나는 몰랐다. 선영이 단순히 내 친구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뒤흔들기 위한 시작점이 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균열 끝에서 내가 무엇을 보게 될지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선영은 점점 우리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갔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불편함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불편함이 내 하루를 따라붙기 시작했다. 퇴근하고 문을 열면 거실에서 둘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둘의 표정은 자연스러웠지만 내가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묘하게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내가 오기 전에 서로만의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어느 날은 내가 주방에서 물을 따르고 있는데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 말투는 친구의 다정함이라기보다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조용한 위로 같았다. 그 순간 남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하는 걸 봤다.
나는 그 작고 빠른 반응 하나가 너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다. 며칠 뒤 남편이 갑자기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다. 나는 단순히 일이 바쁜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의 재킷 주머니에서 낯선 향이 스쳤다. 선영이 즐겨 쓰는 향이었다. 그 향은 쓸데없이 오래 지속됐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남편은 잠시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회사 사람들하고. 뭐 별건 아냐. 그 대답 자체는 평범했지만 시선이 어딘가 비어 있었다. 그 공허한 눈빛 하나로 내 안의 의심은 더 깊어졌다. 다음 날 선영이 내게 전화를 했다. 오늘 집에 있어? 잠깐 들러도 될까? 나는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어색해지기 싫어. 괜찮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나는 선영의 행동에서 처음으로 분명한 이질감을 느꼈다. 선영은 집에 오자마자 주방에서 물을 마시는 남편을 향해 말했다. 어제 잠은 좀 잤어? 남편은 흠칫하며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나는 분명 어제 남편이 밤새 잠을 설친 걸 알지 못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는데 내가 모르는 남편의 밤을 선영이 알고 있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 차갑게 뚝 떨어졌다. 그날 저녁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선영이 남편의 방을 아주 자연스럽게 둘러보는 걸 보았다. 책상 위 작은 물건들을 슬쩍 만져보고 옷걸이에 걸린 셔츠를 가볍게 손끝으로 정리하는 모습. 친구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너무 친밀했고 너무 익숙했다. 나는 그 장면이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함으로 변하는 걸 느꼈다. 며칠 뒤 선영은 나와 단둘이 술을 마시며 말했다. 넌 너무 착해서 문제야. 남자들은 다른 위로를 필요로 할 때가 있어. 그 말은 도무지 친구가 할 말이 아니었다.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무슨 뜻이야? 선영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입꼬리만 움직이는 얇은 미소. 그 미소가 지금 돌아보면 처음으로 눈에 보인 균열의 실체였다. 그날 이후 난 알 수 없는 불안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됐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표정도 내 눈치를 보는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를 피하는 듯한 숨, 대화의 끊어진 타이밍, 이유 없는 늦은 귀가, 작은 조각들이 제각기 떨어져 있다가 서서히 하나의 그림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이 집 안 어딘가에서 내가 모르는 대화와 내가 모르는 감정들이 조용히 오가고 있다는 걸. 아직은 실체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였지만 그 그림자는 분명 누군가의 의도로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늘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선영이 있었다. 선영과 남편의 관계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더 이상 기분 탓이라 넘길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었다.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둘 사이의 미묘한 기류는 숨기려 할수록 더 또렷하게 드러났다. 나는 어느 순간 집 안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서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저녁 남편이 갑자기 말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 말투는 평소와 달랐다. 설명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말투. 나는 가볍게 물었다. 어디에? 남편은 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올게. 그 흔들리는 눈빛 하나로 내 마음은 이미 불길한 결론을 향해 흔들렸다. 남편이 나간 지 10분쯤 지나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선영이었다. 오늘 너네 집 근처 갔다가 그냥 초인종 누르기 그래서 다음에 보자.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선영은 내가 모르는 시간에도 자주 이 근처를 맴돌았다. 그 이유를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다. 며칠 뒤 퇴근 후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향하던 순간이었다. 아파트 복도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다. 내 집 문 앞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남편, 그리고 선영. 나는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문틈으로 비치는 그림자들이 서로 너무 가까웠다. 마치 누군가를 잡고 있는 것 같은 실루엣.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문을 열었다. 선영은 놀란 표정으로 뒤돌았다. 남편은 굳은 얼굴로 선영을 밀어냈고 둘 사이의 공기가 한눈에 보기에도 이상하게 불안정했다. 선영의 시선이 잠시 나를 스쳐 지나갈 때 나는 그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만족감을 보았다. 마치 내가 보는 것을 기대했다는 듯한 눈빛. 그 눈빛은 오랜 친구의 것이 아니었다. 집에 들어오고 나서 선영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 너 올 줄 몰랐어. 남편이 잠깐 부탁한 게 있어서 와 있었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입꼬리에 아주 얇은 미소. 눈가에 스치는 알 수 없는 우월감. 남편은 말을 고르지 못한 사람처럼 불안하게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그 침묵 하나로 이미 답은 정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 위에서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다. 문틈 사이로 보였던 둘의 그림자가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움직임, 거리감, 서로를 바라보는 위치, 그림자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는 세계 안에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며칠 뒤, 나는 선영의 SNS에서 한 장의 사진을 보았다. 낯선 카페, 그리고 사진 속 테이블 반대편으로 보이는 누군가의 그림자. 남편의 셔츠와 똑같은 패턴이었다. 나는 그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다. 둘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점심은 누구랑 먹었어? 남편은 잠시 멍해지는 표정을 지었다. 그 짧은 순간이 나에게는 충분했다. 대답하기 전에 망설이는 사람은 이미 답을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남편은 결국 말했다. 혼자 먹었지. 왜? 나는 그 거짓이 너무 쉽게 들리는 사실이 더 무섭게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곧 어떤 결정적인 장면을 보게 될 거라는 걸. 그게 내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이든 아니든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왔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람은 어떤 장면을 보게 되면 그 순간의 공기와 소리, 그리고 심장의 박동까지 모두 기억해버린다. 그날의 나는 그 모든 것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날 저녁, 남편이 또다시 늦는다고 했다. 이유는 늘 같았다. 회사 일, 짧은 메시지. 하지만 문장의 끝에 붙어 있는 애매한 공기 같은 게 있었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 나는 더 이상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다. 집에 혼자 있으려니 온몸이 예민해졌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냉장고 소리, 시계 초침 소리까지 불안 속에서 커졌다. 그러다 무심코 남편 위치 공유 앱을 열어버렸다. 남편의 표시가 낯선 아파트 단지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그곳은 선영이 사는 곳이었다. 나는 잠시도 생각하지 못하고 코트만 대충 걸쳐 입고 집을 나섰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건물 주변은 어둡고 조용했다. 바람 소리만 들릴 뿐 누구도 지나가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고서야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올라가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장면들이 계속 만들어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안심은 되지 않았다.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의 한쪽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선영의 집 앞 복도는 조용했고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문 앞에 다가가 잠시 숨을 고르고 귀를 기울였다.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낯선 침묵이 있었다. 너무 깊어서 오히려 무서운 고요.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만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내 심장이 그 순간부터 고통스럽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멈춰야 한다는 걸 알았다. 돌아서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발은 이미 문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그리고 손끝이 문 손잡이에 닿았을 때 문이 아주 조금 안쪽으로 열려 있었다. 그 좁은 틈 사이로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이 그대로 눈에 들어왔다. 둘이 함께 있었다. 너무 가까운 거리, 설명할 수 없는 자세, 그리고 둘만의 온도가 방 안에 가득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숨이 턱끝에서 걸렸고 다리가 갑자기 힘을 잃었다. 나는 그 장면이 무엇인지 굳이 자세히 볼 필요도 없었다. 내가 본 그대로가 이미 내 결론이 되어버렸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는지 둘의 움직임이 멈췄다. 선영이 먼저 돌아봤다. 그 표정은 놀람도 아니었고 부끄러움도 아니었다. 어딘가 기다렸다는 듯한 눈빛. 마치 내 반응을 예상하기라도 했다는 듯한 표정.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누구도 실수로 만들 수 없는 장면이었다. 누군가의 의도, 누군가의 계획, 누군가의 집착,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선영이 있었다. 남편은 놀란 채 몸을 일으켰고 무너지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 눈빛이 닿을 때에는 나는 이미 그의 어떤 말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냥 숨이 막혀왔다. 심장이 쪼여드는 것처럼 아팠다. 나는 문을 붙잡고 간신히 서 있으면서 내가 본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워보려 했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그 순간의 감정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 이전의 감정이었다. 붕괴, 절망, 그리고 내가 믿던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는 조용한 포기. 선영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얼어붙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내 삶을 한순간에 갈라놓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천천히 뒤돌았다. 뒤에서 남편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멀리서 들리는 음성이 어딘가 울리는 듯했고 몸이 내 의지가 아닌 것처럼 그저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그날의 장면은 눈을 감아도 지워지지 않았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을 찢는 것처럼 아팠다. 그리고 그날이 내가 알고 있던 세계에서 완전히 밀려난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비현실적인 꿈속을 걷는 것 같았다. 모든 풍경이 흐릿했고 발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몸이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눈물이 나왔는지조차 처음엔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숨이 아플 만큼 가빠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었다. 나 얘기해야 돼. 제발 문 좀 열어줘. 문 밖에 서 있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하지만 그 절박함조차 믿고 싶지 않았다. 몇 번을 망설이다 문을 열자마자 남편은 유난히 떨리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까 본 거, 그거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차갑게 한마디 했다. 그럼 뭔데? 내가 본 게 도대체 뭐였는데? 남편은 숨을 크게 내쉬더니 천천히 말했다. 선영이가 갑자기 나한테 달려들었어. 목소리가 부서진 듯 들렸다. 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게 말이 돼. 둘이 그 자세로? 그 방에서? 그 집에서? 남편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그건 선영이가 만든 상황이야.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설마라는 감정이 올라왔다. 하지만 바로 그 감정을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남편은 손을 떨며 이어서 말했다. 오늘도 내가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 선영이가 갑자기 비틀거리면서 몸을 밀어붙였어. 그래서 같이 넘어졌고 너가 본 그 순간이 된 거야. 나는 찬물에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넘어졌다고? 그게 그렇게 보일 정도로? 남편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가 나를 일부러 눌렀어. 그 자세로,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내게 보였던 선영의 표정이 떠올랐다. 놀랐지만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던 얼굴. 마치 예상한 상황을 마주한 사람 같은 태도. 그 표정이 머릿속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남편은 내가 침묵하자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선영이 며칠 전부터 이상했어. 나한테 너에 대해 묻고, 너랑 요즘 사이가 어떤지 묻고, 너가 나한테 화난 건 아닌지 계속 그런 말만 했어. 나는 숨을 삼켰다. 남편은 처음으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어제는 내게 이런 말을 하더라. 너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이냐고. 너한테는 내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그 순간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남편의 입술이 떨렸다.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오늘 이렇게 말을 잊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지난 몇 달 동안 선영이 보여줬던 이상한 다정함, 내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던 말투, 남편의 밤을 꿰뚫고 있던 질문들, 뒤돌아봤을 때 보였던 그 얇은 미소, 그 모든 조각이 오늘의 장면을 향해 이어져 있었다. 그게 우연일 리 없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근데 너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던 시점이랑 선영이 자꾸 우리 사이에 끼어들기 시작한 때가 정확히 겹쳐 숨이 막히는 순간이었다. 남편은 나를 똑바로 보았다. 그녀가 원하는 건 아마 너의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 말은 내 가슴을 단단히 조여왔다. 그날 밤 나는 긴 시간을 혼자 보냈다. 믿었던 친구가 내 삶을 흔들기 위해 조용히 다가왔다는 사실, 남편을 이용해 내 결혼을 깨뜨리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본 그 장면이 배신이 아니라 조작이었다는 가능성. 모든 감정이 뒤엉켜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다. 내 삶의 균열은 부부 사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의 마음에서 오래전부터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은 조용하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우리 결혼을 흔들어 왔다. 밤이 깊어갈수록 한 가지 확신이 또렷해졌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마주해야 한다. 선영, 남편, 그리고 나. 세 사람의 얽힌 감정과 뒤틀린 관계. 그 실체를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